자, 창의적 문제해결력 수학 파이널 50제라고 하는 교재입니다. 이렇게 생긴 교재가 되겠죠. 우리는 몇 학년입니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과정 내용을 진행할 것이고요. 이렇게 생긴 교재들 다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재가 선생님 저는 표지가 좀 다른데요. 예전 교재인 친구들도 있긴 할 텐데 뭐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확인하시면 되고요. 교재가 아주 상당히 엄청 좋은 교재지, 그지? 누가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 대단한 교재야. 내용이 아주 알착. 좋아. 내용이 좋아. 자, 누가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내용이 알찹니다. 자, 이 교재는 총 50제, 총 50문항으로, 50개의 주제로, 혹은 뭐 5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항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 8주간 이 교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에 일주일에 6문제씩 풀면 48문제 혹은 7문제씩 풀면 56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매시간 6문제 혹은 7문제 정도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제? 자, 그럼 여러분은 선생님과 수업 끝나고 나서 오늘 만약에 6번까지 풀었어. 그럼 다음 시간에 몇 번까지 예습해오면 되죠? 쭉 뒤로 몇 번, 7개의 문제. 7번이 아니고 7개의 문제. 뒤쪽에 7문항을 예습해 오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이 따로 몇 페이지까지 예습해 오름이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몇 번까지 예습을 해오는지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야. 숙제를 미리 다 내준 거야. 알겠지? 책이 없어? 책 없는 친구는 빨리 신청합니다. 아니면 지금 빨리 뛰어갑니다. 저기 서점으로. 서점 가면 책 있어요. 알겠어? 선생님이 만들었죠. 내가 만든 책이야. 그래서 책의 내용이 알찼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7문항씩 예습을 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미리 숙제 내준 거니까 얼마만큼 수업을 진행할지, 언제 동안 얼마 그 수업이 진행되는 기간은 얼마인지 이렇게 선생님은 강의를 진행할 거다. 왜냐하면 우리 수업 시간이 50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50분 동안 10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선생님이 계획한 대로 하루에 10문제씩만 푼다. 하루에 10문제씩 해결한다. 그러면 며칠이면 5일이면 50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5일 완성 프로젝트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파이널 교재이기 때문에 영재교육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최종적으로 보면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쭉 진행을 했고요. 어떤 내용이 나올 건가요? 어이쿠. 다시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생긴 표지가 나옵니다. 아까 제일 첫 표지가 나왔고 뒤 넘기면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확인하시면 되고요. 뒤쪽으로 쭉 넘어가면 수학사고력 첫 번째 문제부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됐죠? 진짜.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수학사고력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1번 문제를 읽어줍니다. 손서윤. 1에서 100까지의 수를 5로 나눈 나머지의 합을 모두 더한 값을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좋아요.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윤이 혹시 문제 풀어봤습니까? 서윤이 문제 풀어봤습니까? 알겠어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미리 풀어본 친구들도 있죠. 만약에 미리 풀어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구한 답 있으면 뭐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 어우, 막 잘 올라오네. 엄청 올라오네. 열심히 한 것 같아. 답 한 번만 쓰라고 했지. 달돌이. 응? 답 한 번만 쓰라고 했지. 응? 괜찮아, 탈겨나. 자,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부터 100까지의 수를 5로 나눈 나머지의 합을 모두 더해보면 얼마일까요? 이렇게 1 나누기 5 하면 나머지가 1이고요. 2 나누기 5 하면 나머지가 2이고요. 3 나누기 5 하면 나머지가 3이죠. 계속해볼까요? 자, 1 나누기 5는 몫은 0이고 나머지가 1이에요. 그죠? 2 나누기 5는 몫은 0이고 나머지가 2예요. 3 나누기 5는 몫은 0이고 나머지는 3이죠. 4 나누기 5는 몫은 0이고 나머지는 4예요. 5 나누기 5는 몫이 1이고 나머지는 0입니다.
다시 6 해볼게요. 6 나누기 5는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이죠. 7 나누기 5는 어때요? 몫이 1이고 나머지는 2죠. 8 나누기 5는 몫이 1이고 나머지가 3. 9 나누기 5는 몫이 1이고 나머지가 4. 10 나누기 5는 몫이 2고 나머지가 없어요. 그죠? 이건 굳이 쓸 필요 없지만 여러분에게 규칙성을 설명하기 위해 쓴 거예요. 알겠죠? 다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선생님이 몇 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적은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규칙을 찾을 수가 있죠. 그죠? 규칙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규칙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값만 필요합니까? 어떤 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합니까? 나머지의 합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몫이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만, 나머지만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나머지, 계산한 결과에 나머지를 쭉 배열해 보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1, 2, 3, 4, 0, 1, 2, 3, 4, 0. 그치? 나머지를 순서대로 쭉 써보면 이렇게 계속 반복되겠죠. 그죠? 100가지의 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몇 개씩 5개씩 이렇게 5개씩 몇 묶음이 있을 겁니까? 몇 묶음? 나머지 몇 묶음이 있을 겁니까? 1의 나머지, 2의 나머지, 3의 나머지, 4의 나머지, 5의 나머지 이렇게 쭉 묶었어. 그럼 모두 몇 개의 묶음? 20개의 묶음이 있겠죠? 좋아, 좋아. 20묶음이 있을 겁니다. 자, 5개씩 얘네들 합하면 얼마예요? 4 더하기 1은 5, 2 더하기 3은 5. 5씩 몇 묶음? 20묶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5씩 아니고 합하면 뭐야? 10이라 그랬지. 10씩인데 선생님이 5개를 보고 5라고 잘못 적었네. 미안. 합이 얼마야? 이거 합이 10이지. 그래서 10씩 20묶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 나머지 총합은 200이 됩니다. 정답 200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안 풀었는데요. 뭐 본인이 푼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시면 돼요. 답은 200으로 잘 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푸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인 나머지들의 배열을 가지고 규칙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됐죠? 문제 풀지 않았던 친구들도 한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고요. 선생님과 수업이 끝난 후에 반드시 복습해서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알겠지? 자, 이번 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줍니다. 김서아 읽어주세요. 크기가 모두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 5장을 다음과 같이 겹쳐 놓았다. 색종이 한 변의 길이가 10cm일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합을 구하고 합을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단 점 O는 색종이의 중심이다. 고마워서야 잘 읽어줬어. 자, 일단은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어야 할 것.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구합니까? 정사각형의 넓이는. 정사각형뿐만 아니라 모든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로 구할 수가 있죠. 그지? 요거는 모든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쵸? 좋아. 그러면 넓이를 표현하는 단위가 있을 거 아니야? 단위. 여기다가 할까 이번에? 위에 자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의 길이가 뭐 예를 들어서 5cm라고 쳐봐. 요거의 길이가 뭐 7cm라고 쳐봐. 그럼 얘의 넓이는 얼마인 거야? 5, 7, 35인데
35인데 센티미터와 센티미터를 두 번 곱했으니까 그러니까 센티미터 곱하기 센티미터 얼마야? 제곱 센티미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지? 이 넓이의 단위가 왜 제곱의 단위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제곱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제곱도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이런 계산 있지.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얼마예요? 얼마야? 8이죠. 얘를 빨리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식을 바꿉니까? 2를 4번 더해라. 이렇게 식을 바꾸게 되죠. 그지? 같은 식이 반복될 때 우리는 그것을 새로운 기호로 정의해서 빠르게 계산하도록 합니다. 그럼 이거는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는요. 우리 요거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2를 4번 곱해라. 곱해라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거듭제곱의 표현은 수학 단원으로 따지면 여러분 중학생이 되어야 배울 수 있는 내용이에요. 대단하지? 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엄청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중학교 때 거듭제곱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넓이 단위, 부피 단위에 이렇게 제곱이 사용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미리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어?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곱하기, 곱셈을 반복해서 계산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단위에서 나오는구나. 그러면 센티미터를 2번 곱하니까 그러니까 이거지. 5cm 곱하기 7cm. 어떻게? 센티미터를 2번 곱했으니까 5, 7, 35. 센티미터는 2번 곱했어. 그래서 얘는 무슨 단위야? 넓이 단위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런 내용도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으니까 이런 내용도 이해할 수 있다? 볼게.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어. 입체도형이야. 입체도형이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 도형에서 이 변의 길이를 4라고 하자. 이 변의 길이를 뭐 3이라고 하자. 이 변의 길이를 5라고 하자. 그러면 이 녀석 전체에 부피 있지, 부피. 부피를 구하는 것은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로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5로 계산할 수 있는데, 그지? 4, 5, 20, 2, 3은 6.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는데, 이때 단위는 센티미터, 센티미터, 센티미터 이렇게 됐으니까 센티미터를 몇 개 곱했어? 3번 곱했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단위는 어떤 단위야?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지? 알겠지? 이렇게 해서 이 원리만 알면 여러분이 단위만 보고서도 이 값이 어떤 값인지 부피를 나타내는 것인지 넓이를 나타내는 것인지 길이를 나타내는 것인지 진짜 4, 5, 20, 2, 3은 60이네. 그러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응? 단위만 보고서도 그 값이 부피인지 넓이인지 길이인지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길이가 나와 있고 넓이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하니까 넓이의 합이 얼마라고 구해졌을 때 그 뒤에 반드시 단위가 필요하겠죠. 그래야 정확한 답을 쓸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표현할 수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 문제를 낸 겁니다. 사실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여러분이 조금만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문제를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지금도 막 이렇게 다양한 답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치?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고 난 다음 우리가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잘 이해됐죠? 그죠?
단위에 대한 내용, 거듭 제곱에 대한 내용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 자체는 쉽기 때문에 그지? 문제를 낸 아저씨가 문제를 엄청 쉬운 문제를 낸 것 같아. 자, 아까 누가 읽어줬지? 그지? 누가 읽어줬지? 서아가 읽었었나? 누가 읽었었니? 누가 읽었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읽었지, 그지? 읽었고요. 자, 요 네 개 부분,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 네 번째 부분 이렇게 네 부분의 넓이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이 부분에서 선으로 이렇게 나타내 볼게. 여기서 이렇게 선을 긋고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선을 긋고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선생님이 지금 왜 이렇게 그리는지 알죠?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었어요.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었어요. 이렇게 긋는 이유는 자, 여기 요 부분의 넓이가 요 부분의 넓이와 서로 같죠. 그지? 그러니까 요 부분을 떼서 요 부분 잘라서 어디다가 여기다가 딱 갖다 넣으면 여기다가 딱 갖다 넣으면 어떤 모양이 되는 겁니까? 요 모양이 딱 되는 거죠. 그죠? 요 모양이 딱 되는 거예요. 색칠한 부분은 요 부분의 넓이구나. 자, 남는 부분 이 부분을 잘라서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선생님이 지금 파랗게 칠하고 있는 이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구나. 남는 부분, 요 부분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 자, 요 부분이 색칠한 부분이 되는 것이구나. 요 부분 잘라서 여기다가 붙여주면 요만큼 붙여주면 요 넓이가 되는구나. 즉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풀이 과정 정리합니다.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정사각형 넓이의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정사각형 넓이의 4분의 1과 같고 4개이므로 색칠된 부분의 넓이의 합은 무엇과 같다? 정사각형 넓이와 같다. 정사각형의 넓이는 10 곱하기 10은 100되니까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그래서 답은 얼마입니까? 100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이 과정을 여러분이 정리해 주세요. 왜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다면 이렇게 이유를 적어 주셔야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서 두 번째 문제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다 잘 적었지?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주세요. 남재민, 재민아. 곱이 가장 2에서 9까지 2에서 9까지의 숫자 8개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두 개의 네 자릿수를 만들었다. 물음에 답하시오. 그죠? 2에서 9까지죠. 2에서 9까지가 아니고. 첫 번째 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줍니다. 뭐지? 대영이가 읽어주자. 저 친구는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김대영, 대영이가 읽어주세요. 곱이 가장 큰 두 네 자릿수를 만드는 방법은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좋아. 혹시 풀어봤니, 대영아?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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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왜? 선생님의 질문이 그렇게 깜짝 놀랄만한 질문인가? 아니야? 알았어. 마이크를 끄고 알겠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자,
자, 곱이 가장 큰 두 네 자릿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2부터 9까지의 수를 사용합니다. 2부터 9까지의 수를 사용하고요. 네 자릿수입니다.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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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 곱하기 부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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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득 이렇게 곱해서 그 값이 합이 얼마가 되도록 최대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제일 앞자리 천의 자리와 천의 자리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가장 큰 숫자인 8과 9가 들어가야 된다. 8, 9 뭐 이렇게 순서 바꿔 상관없죠. 큰 수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두 번째 칸에는요. 두 번째 자리, 이 자리를 우리가 1번 자리라고 하고요. 이 자리를 2번 자리라고 했을 때 그 다음 큰 숫자인 7은 1번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까? 2번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까?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1번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2번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2번 자리에? 1번 자리에? 잘 생각해봐. 자, 그 다음에 오는 숫자 7은 나 또 갈까? 여기가 1번 자리였으니까 7이 만약에 여기에 있다고 쳐봐. 100의 자리 700이라고 쳐봐. 그러면 700과 9를 곱하면 얼마야? 700과 9차 이거 볼게. 여기 들어가면 자릿수를 우리가 고려해서 생각해보면 얘는 7이지만 700을 의미하는 거잖아. 700과 9000을 곱할 때 값이 크니 아니면 여기 7을 넣어서 700과 8000을 곱했을 때 값이 크니 어? 자, 여기 1번 자리에도 7이 들어갈 수 있고 2번 자리에도 7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번 자리에 7이 들어간다면 700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9000이 되는 거지. 이게 더 크니 아니면 이 자리 2번 자리에 700을 넣어서 700 곱하기 8000을 해주는 것이 더 크니 당연히 이게 더 값이 크잖아. 그지? 우리는 최대값을 구하기 있기 때문에 더 계산 결과, 곱한 결과가 더 크게 되려면 7이라고 하는 남아 있는 수 중에 가장 큰 숫자를 누구와 곱하도록 9와 곱해지도록 위치를 정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지. 이해됐어? 이해됨? 돼? 그지? 아직도 2번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네. 아직도 2번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네. 선생님 설명 안 들은 거야? 응? 잘 들어봐봐. 생각해보자고. 우리는 가장 큰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7을 9에다 곱하면 더 큰 값이 나오겠어? 7을 8에다 곱하면 더 큰 값이 나오겠어? 당연히 9에다 곱하면 큰 값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9에다 곱해질 수 있게 이 자리 1번 자리에다가 7을 넣잔 말이야. 뭔 말인지 알지?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누구야 이거? 너네 아까 선생님 설명 안 들었어. 달돌이 너는 몇 번째지? 넌 오늘 퇴장하자. 안 되겠다. 달돌이 내가 아는 녀석 맞지? 달돌이. 어떻게 하지 이거? 나 진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통제를 안 따르면 선생님이 너네들을 통제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업이 끊기게 되어요. 그지? 달돌이는 선생님이 보내준 영상으로 공부한다. 알겠지? 이번 주만. 알겠어? 알겠어? 자, 해서 7을 어디다가 여기 8 뒤에 2번 자리, 1번 자리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에 7, 여기에 6. 똑같은 이유로 그 다음 5는 어디다가? 여기 5, 여기 4. 그 다음 어디? 3은 여기 2. 이런 식으로 8753 곱하기 9642가 가장 큰 합을 만드는 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좋았어. 이렇게 식을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어떤 내용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되는가요? 방법을 풀이 과정과 함께 서술하시오. 그지? 큰 값을 만들기 위해서 8과 9를 천의 자리에 사용하고요. 그 다음 7은 누가 곱해지게? 9와
곱해질 수 있게 어디에? 8 뒤에 여기에 배열하면 된다.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계산하려고 얘기 없었잖아. 풀이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9642와 8753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된다. 다음 문제는 누가 읽어줍니까? 누가 읽을 차례입니까? 시연이, 김시연 읽어줍니다. 이 가장 큰 두 네 자릿수의 합과 차를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얼마죠? 자, 얘네들의 합과 차를 여러분이 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죠? 9642 더하기 8753을 누가 틀리겠어요? 그죠? 그지? 얼마야? 18395. 차는 얼마입니까? 9642 빼기 8753. 계산하면 889. 이거 왜 이렇게 선생님이 문제를 냈냐면 2번 문제는 합과 차를 구하는 문제인데 여러분이 틀릴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틀릴 수 있지. 합과 차를 잘못 구해서 계산을 잘못해서 틀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서 1번 문제를 잘못 풀면 이 값을 잘못 구하면 아무리 덧셈과 뺄셈을 잘한다 하더라도 틀리게 되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문제씩, 세 문제씩 혹은 네 문제씩 여러 문제가 묶여 있다. 큰 문제 안에 다른 문제들이 나누어져 있을 때 그 문제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잘 풀어야 된다라는 거야. 한 문제를 틀리면 이 문제가 틀린 것 때문에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 이렇게 계속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보통 이제 지필평가나 이런 데 가면 문제 하나만 딸랑 나오는 경우가 잘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된 문제들을 풀 때 여러분이 조금 더 주의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다고 이 교재를 만든 아저씨의 생각을 전해줍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줍니다. 누가 읽을까요? 김유준이 읽어줍니다. 다음은 지우가 기차를 타고 정동진으로 가족여행을 갔을 때 쓴 일기다. 지훈의 가족이 집에서 출발하여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몇 시간 몇 분인지 풀이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좋아. 걸린 시간은 몇 시간 몇 분일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줍니다. 유찬이가 읽어줘라. 김유찬. 어제 오후 11시 30분에 출발하는 기차를 타기 위해 집에서 1시간 30분 전에 출발했다. 기차를 타고 정동진역에 오늘 오전 6시에 도착하여 해돋이를 보고 아침을 먹었다. 그렇군요. 끝까지 읽어줍니다. 그래, 지인이가 읽어줘. 최지인. 식사 후 다시 기차를 타고 정동진역을 출발하여 청량리역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6시 30분이었다. 집에 도착하여 시계를 보니 청량리역에서 집까지 오는데 55분이 걸렸다. 좋아. 이 내용을 보고 뭘 구하라고? 집에서 출발하여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할까 고민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자. 집에서 출발이라고 하자. 집에서 출발한 시각은 언제야? 기차 출발 시각이 언제였어? 오후 11시 30분이지. 응? 오후 11시 30분 출발하는 기차를 타기 위해서 몇 시간 전에? 1시간 30분 전에. 1시간 30분 전에 집에서 출발했어. 그럼 집에서 출발한 시각은 언제야? 응? 1시간 30분 전이니까 몇 시지? 10시겠지. 언제? 오후
10시. 아, 출발한 것은 오후 10시에 집에서 출발했구나. 그런 다음 기차를 타고 정동진역에서 여기에 오늘 오전 어제 오후 10시에 출발해서 오늘 오전 6시에 도착했고 정동진 도착. 정동진이 어딘지 알아? 그냥 지역 이름이야. 해돋이 보는 유명한 지역 이름이야. 어떤 마을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지역이니까 정동진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지 말라고. 그냥 어떤 지역일 뿐이야. 정동진 도착은 뭐야? 오늘 오전 6시 도착해서 해돋이 보고 냠냠쩝쩝 아침밥 먹고 식사 후 다시 기차를 타고 정동진역을 출발해서 청량리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6시 30분. 그지? 청량리역 도착. 다시 청량리역 도착한 시각은 오늘 몇 시야? 오후 6시 30분 도착했어. 집에 도착해서 시계를 보니 청량리역에서 집에까지 오는데 55분이 걸렸습니다. 다시 집에 도착한 시각은 역에 오후 6시 30분에 도착했는데 몇 분 걸렸대? 55분이 걸렸대. 그럼 55분 후면 몇 시에 도착한 겁니까? 오늘 오후 7시 몇 분이야? 25분이 됩니다. 됐어? 이해돼? 이렇게 정리 다 끝났거든? 그래서 이제 계산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가 얼마냐, 몇 시간이냐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 시각을 계산하는 문제는 영재교육원 선발이나 여러분의 영재성이나 창의성을 평가하는 문제들로 곧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단순한 계산보다는 뭐 시간이 얼만큼 지났다 아니면 시계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뒤집혀진 거울에 비친 시계를 보여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시차를 계산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날짜를 뛰어넘는 시간을 계산하도록 한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시간의 계산, 시각의 계산이 잘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하시고요. 여러분 시각 계산은 이미 잘 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 하루 날짜가 지나서 이런 시각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어제 오후 10시부터 오늘 오후 7시 25분에 도착했으니까 이 시각의 차이를 구하면 우리는 집에서 출발해서 몇 시간 동안 외부에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느냐 이렇게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지?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어제 오후 10시에서 오늘 0시 그러니까 자정을 말하는 거지. 0시 오늘 오후 7시 25분 이렇게 어디를 기준으로 0시를 기준으로 날짜가 바뀌는 0시를 기준으로 어제 오후 10시에서 오늘 그러니까 밤 12시까지 몇 시간 됐느냐? 그러니까 9시간 25분요 저렇게 계산되는 경우가 가끔 있단 말이야. 몇 시간이 지나야 12시가 됩니까? 어제 오후 10시부터 밤 12시가 될 때까지는 몇 시간이면 되죠? 2시간이 지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오늘 0시. 0시는 오전이에요? 오후예요? 이거 안 적어줬네. 오전 0시. 오늘 오전 0시에서 오늘 오후 7시 25분까지는 몇 시간이 지난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난 거예요? 여기 하나 더 넣을까? 오후 12시 이렇게 오후 12시라고 해보자. 그러면 자정에서 밤 12시에서 낮 12시 되는 동안 몇 시간? 12시간. 오후 12시부터 몇 시간? 7시 25분이니까 7시간 25분. 이렇게 우리가 집에서 출발해서 도착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중간중간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몇 시간이 지났는지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시간들을 다 더해주면 되죠. 2시간
더하기 12시간 더하기 7시간 25분을 더해 주세요. 얼마입니까? 21시간 25분 동안 외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어때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틀린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있는 함정들 잘 파악하셔서 틀리지 않도록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좋았어. 이렇게 문제 해결하고 잘 쉽게 문제 푸는 요령까지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12시를 기준으로 얼마 전인가요? 얼마 후인가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쉽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어떤 내용입니까? 자, 이 내용 읽어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줄게요. 주찬아. 네모 안에 1에서 6까지의 숫자를 한 번씩 모두 써넣어 계산 결과가 자연수가 되도록 만들려고 한다. 물음에 답하시오. 1번 문제 읽어줍니다. 주찬이 다음에 누구냐? 탁현이, 김탁현. 식을 계산한 결과가 자연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서술하시오. 자, 얘네들을 계산해서 그 결과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고 싶어요. 즉, 뭐가 되면 안 돼? 분수가 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자연수가 되죠? 분자의 합이 7의 배수가 되어야 얘와 얘를 더한 값이 7과 약분이 돼야겠죠. 그지? 혹은 분자의 합이 7과 약분이 되어야 합니다. 진분수끼리 합이 자연수가 되어야 한다를 그치? 진분수끼리 되어야 하는 것이 지금 그게 문제잖아. 그치? 그러니까 진분수끼리 합이 자연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쓰는 거야. 오케이? 지인아? 알겠지? 그 내용이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렇게 조건을 찾아봤습니다. 자, 이번 문제 이어갑니다. 민호가 읽어주세요. 네모 안에 1에서 6까지의 숫자를 한 번씩 모두 써넣어 계산 결과가 자연수가 되는 경우를 풀이 과정과 함께 모두 구하시오. 단, 계산 결과가 같은 값이 나오는 경우는 같은 경우로 본다. 4점. 자, 이렇게 문제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네모 7분의 네모 더하기 네모 7분의 네모 더하기 네모 7분의 네모 이렇게 되는데 대분수의 계산에서 자연수 부분은 따로 이제 계산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여기 들어가는 분자들의 값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 값들의 합이 7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근데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1부터 6까지밖에 없으니까 결국 뭘 찾아야 되는 거야? 1부터 6까지의 수 중에 몇 개를 선택해서 3개를 선택해서 그 합이 7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찾아야겠지. 그치? 1, 2, 3, 4, 5, 6 3개를 더해가지고 합이 7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4 하면 7이 아니고 7의 배수가 되는 경우. 7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 7의 배수인 14가 되는 경우 있습니까? 14가 되는 경우. 5, 3, 15니까 3 더하기 5 더하기 6 하면 14가 되겠네요. 그치?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계산 결과가 같은 값이 나오는 경우 같은 값으로 본다. 계산 결과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자연수 부분에는 1, 2, 4를 제외한 3 더하기 5 더하기 6을 해주고 더하기 7분의 1 더하기 7분의 2 더하기 7분의 4 이런 식으로 이 식을 만들어서 계산할 수 있겠지. 계산하면 앞에 거 다 더하면 이거 얼마입니까? 8에다가 6 더하면 14 더하기 얘는 합하면 7이니까 1 더해서 결국 자연수 15가 되는 식 하나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이번에는 이 녀석을 분자로 사용하게 되면 얘네들 제외한 1 더하기 2 더하기 4
자연수 부분 더해주고 7분의 3 더하기 7분의 5 더하기 7분의 6 이렇게 해주면 얘네 더하면 얼마예요? 7 더하기 이거 계산해주면 2 해서 9. 답은 9, 15 이렇게 두 가지 식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 결과가 자연수가 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 요 식과 요 식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51분이라서 수업 끝날 시간이 돼버렸거든. 앞에서 오늘 첫 수업이라서 선생님이 앞에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느라고 시간을 조금 사용했던 것이 문제를 5문제밖에 못 푼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다음 시간에 6번부터 시작해서 6번부터 해서 7개, 6, 7, 8, 9, 10, 11, 12 여러분 12번 주제까지 12번 문제까지 예습해 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재밌게 수업하려면 여러분이 선생님 통제 잘 따라주고 여러분이 열심히 예습해 오고 여러분이 집중하고 선생님은 또 열심히 수업하고 여러분한테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 같아서 그지? 이렇게 10번까지 풀었어? 그럼 2문제 더 풀어갖고 오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6번부터 시작할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 12번까지 예습해 올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